A. (3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와 경기 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 분위기를 압도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낳으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1%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법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3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번 주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가속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발표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모두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또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죠.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 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으며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출회가 됐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대응해주면서 약폭을 줄여줬는데요. 0.05% 아주 소폭 밀렸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3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527선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 내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달러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329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모두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무역 수지 개선 소식에 일본 증시는 올랐지만 중국 증시는 부진한 제조업 지표로 약세를 보였죠.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0.4% 올랐고 수출 중심의 강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0.1% 소폭 밀렸고 대만 각권 지수는 0.98%,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6%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가 0.39%, S&P 500 지수는 1,4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0.72% 조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봐야겠죠.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제장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쉬어가는 하루가 나왔습니다. 뭐 큰 폭의 등락이 없었어요.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 하고 싶으면 네. 삼성전자 없는 증권 거래 시장에서 증권 투자하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적일 것이다 했는데 어제 완전 밉상이에요. 삼성전자 없는 장고장은 계속 마이너스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하여 일단 우리 개인들 주식은 다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저럴 줄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 얼마나 좋았으니까 일찍 출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 거기다 또 욕해버리니까 삼성생명까지 어제 10만 원 돌파하는 그런 장세인데 일단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제가 욕을 무지하게 한 삼성전생명 그리고 욕을 무지하게 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반등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고 나머지 주식은 전부 다 빼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미 우리는 1등 주식을 못 샀습니다. 못 샀는데요. 오늘 결과론적으로부터 말하면 21일평에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가는 반등하는 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이제 5일이평이 오늘부터 좀 본격적인 하락이 있는데요. 5일이평 하락에 11일평이 반등이 상충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11일평이 이기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는 오늘은 작게나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간 오늘은 반등이 있다. 오늘 반등이 만약에 없다면은 주식 자체는 거의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심리선이 여러분 알다시피 30에 접근해 있습니다. 심리선이 30에 접근해 있으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투매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시황을 하면서 굉장히 그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위안을 좀 주는 게 좋을까? 제가 이제 대놓고 욕을 했죠. 화학주 같은 종목들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참 이제는 위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여러분 투매에 동참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예,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는 지금 절대 저평가로 이제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30에 다가왔는데 침체에 다가왔기 때문에 화학주도 121평에서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화학주 신용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주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우리 신용 샀던 거 이제 털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변곡을 크게 맞이할 것이다 이랬는데 막상 변곡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 말이 맞는 것보다는 참 우리가 안타깝다. 왜 변곡에서 삼성전자가 변곡을 맞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변곡을 맞지 않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보유한 종목만 변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61일평을 하방 한번 깨는 1960포인트까지 60포인트, 50포인트 이까지 저는 분명히 장이 한번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 추가적으로 저는 주가가 44원으로 오락가락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60까지는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 자체를 느긋한 마음으로 특히 이 코스닥 주식들이 더 나쁜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는 이 꼭지에서 전형적으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 때 기관이나 외국인은 계속 팔았다. 이 캔들 차트를 보면 제가 화가 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코스닥 차도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들을,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전형적인 차다. 전 세계 글로벌 차들을 제가 60년치를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는데 고점에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차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악질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에 각 당 비례대표에 증권인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보편적이 아니냐. 증권 투자자가 거의 2,500만 명인데 2,500만 원을 대신하는 자가 없다.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주식이 여러분들이 거의 망가졌을 거예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음봉 결론은 코스닥 종목은 사는 족족 여러분이 물려 들어갔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이를 행한할 수 없는데 코스닥주는 태생부터 서자다.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주식이 서서히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헤드앤솔드 주식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완성되는 단계가인데 근데 이 헤드앤솔드 자체가 커지는 깃발령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는 깃발령으로 이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요. 커지는 깃발령입니다. 커지는 깃발령으로 와지는데 이런 커지는 깃발령 자체가 주가가 올 때 커진다는 것은 상승도 컸지만 하락도 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고 현금을 전량 투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분이 전 나와요. 그러면 현금화는 안 되는데 현금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많이 마이너스 된 종목부터 잘라가지고 현금화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금화가 30% 이상 돼야만이 여러분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매를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지 아니면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아직까지 어제까지 선행스팬 2가 어제 떴습니다. 선행스팬 원이 참 떴죠. 선행스팬 원이 어제 조금 떴죠. 조금 뜨는데 이 선행스팬 원 뜨는 것은 후행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뜨는 자리는 아니다. 어제 이제 전환선의 상승함으로써 떴는데 오늘 전환선이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뜨는 것보다는 강성보다 하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일단은 심리로 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요. 오늘의 강건은 여러분 보다시피 1900 어제 26포인트 있는데 오늘은 1912포인트에서 지지 여부를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봐주시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크게 어제처럼 주가가 밀리면 오늘은 어제는 오락가락했지만 오늘은 주가가 밀리면 조금 반등하는 그런 자리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30-40% 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행 스팬이 캔들차 뒤에 다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장 자체가 계속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동행성 후행 스패로 3일부터는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횡보 모양을 그립니다. 그래서 횡보 모양을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마음가짐을 넉넉한 마음으로 우량주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앞서 추천하신 NC소프트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카드 어제 보니까 60일선을 하방 돌파하게 됐던데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삼성카드가 네. 이제 의외의 악재가 나왔죠. 구름비 네. 해안에 이제 삼성물산이 한다고 이제 계속 이제 파업을 함으로써 삼성카드가 여러분 매수 가격에서 지금 거의 한 5% 가까이 한 4%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악재 나올 때 주식 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술적 분석적으로 보면 60일 평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60일 우리가 주식을 이제 이해할 때 하방 이탈에서 60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 그 60일 이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60일 이평이 이제 이쪽이 더 높죠. 60일 이평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61일평 하방 올 때일 때 강력하게 매수하라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원래 기술적 분석으로도 맞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4만 천원대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제 이 자리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이제 완벽한 자리였죠. 이어도 이제 완벽한 자리였는데, 예, 구릉비 해안 때문에 이제 해지 사건, 뭐, 언론에서 그 사실 뭐 조족지열이거든요. 어쨌든 간 삼성카드의 이 영업력은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릉비 해안이라든지 심리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이제 파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주식 추천하고 이제 좀, 물 먹기는 두 번째 종목이 아닌가. 물 먹고 물론 뭐 먹고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롯데인데요. 롯데쇼핑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습니다. 추천했을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추천했거든요. 33만 원, 32만 원 자리에서 요 추천했는데 바로 빠져가지고 아우성을 쳤죠. 뭐 방송국에도 전화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렇게 뜨니까 역시 정송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그 방송생 시청자 여러분께서 롯데 삼성카드가 이제 만만하고 차트도 좋고 하니까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사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는 거는 바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카드 살 때 이제 물타기를 하더라도 도치형 십자가가 옆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사도 되는데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삼성카드의 모든 실적 이런 부분에 봐서는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로 매도에 동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한번 팔아주는 날이 아닌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 추천하고 수익이 이제 오늘 오르면 이제 거의 한 20% 정도 단기 수익이 바로 나눕니다. 일단 주가 가더라도 십자형 나기 때문에 오늘 NC소프트는 시청 여러분께서 전략 매도를 꼭 좀 해주십사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삼성테크윈이 이제 가장 안 간다고 막 아우성 쳤는데 요즘 또 삼성테크윈 때문에 우리 또 센시청 여러분께 열광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장비 부품 4인방이라고 삼성테크윈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LS산전, 그 다음에 LG이노텍,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장비 부품 4인방을 줬습니다. 제가 볼 때 LG이노텍이나 이제 LS산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 매도를 했고요. 고점에 삼성전기는 아직까지 뭐 세 종목은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삼성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 빼놓고 삼성테크윈은 이게 대북 관련으로 올랐는데 대북 관련이 선거 대북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한 요 수익이 요거는 거의 뭐 한 30%밖에 안 났어요. 그래도 오늘 고점에 여러분께서 삼성테크윈은 매도하시고 LG이노텍하고 삼성전기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대산증권이라는 의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XX가 삼성전자 180만 원 간다고 또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바닥에 있을 때 그 X는 월급 받아먹고 뭐 했습니까? 삼성전자 그때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분명히 근데 그 리포트에 분명히 삼성전자가 안 좋아진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만큼 떴는데 개인들 꼬셔가지고 물미길 일이 있습니까? 대산증권 그 애널리스트 이 밥충아 정신 차려라. 주식이 바닥대 애널리스트가 필요한 거지 꼭지에 하는 거 뭡니까? 애널리스트 그 증권사는요. 그 사업자부터 사채업자로서 아주 저질입니다. 전산을 야식기리하게 해가지고 개인들 꼬시고 수수료도 비싼 회사니까 그 회사 오너들은 그런 애널리스트 목 잘라야 됩니다. 이적금 갖고 있을 때 삼성전자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때는 뭐 하고 지금 아가 180만 원 추천하느냐 말이야. 이 나쁜 X야. 응? 아주 저질입니다. 아주 저질이에요. 애널리스트들 왜 책임지는 애널리스트가 뭡니까? 책임지는 애널리스트인데 바닥에서 추천해가 개인들이 다 사게 해야지. 다 뜬 후에 180만 안 가면 이 책임질까가? 남이 아니고 남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어라고 하는 게 애널리스트인데 항시 오르면 더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어제 증권 보니까요. 뭐 디스플레이주가 추가적으로 더 간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뭐 삼성전기 40% 뜬 후에 왜 이야기하느냐고. LG 디스플레이 50% 뜬 후에 이야기하는 이런 아주 저질 같은
애널리스트, 그 애널리스트를 다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수수료를 해가지고 아주 등치는 아주 저질 같은 놈들이니까 이 방송을 보낸 애널리스트를 자각하십시오. 당신들은 개인들을 물미기는 기업의 상장 기업에 아부떨면서 개인들을 등치는 아주 공공의 적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주식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지금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더라도 1등 주식 사가 매매하십시오. 어제 가슴을 쳤을 겁니다. 저도 삼성전자는 본정시 저도 삼성전자 130만 원 간다 했지만 삼성전자 없는 증권시장에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개인의 공공의 적이고 각 증권사 엉터리 애널리스트들도 우리 개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만 믿고 여러분 믿니 안 믿니 캐도 못 믿을 나라지만 그래도 조국과 같이 운명을 하고 조국에서 세금 많이 내는 그런 회사를 사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잡주하지 마십시오. 자기 고향이 물레방간이나 보리밭이나 갈대숲이나 초당땅 거기 출신들은 잡주하십시오. 잡주 추천하는 놈도 잡주입니다. 여러분 W방송 그 잡놈입니다. 깡통사부. 그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물리시더라도 우량주 물리시고요. 일단 여러분 지금은 저점 매수하는 것보다 쉬어가는 하루다. 절대 잡놈 말 듣지 말고 작것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 엉터리 애널리스트 작것들입니다. 그 작것들 말 듣지 말고 여러분 믿을 거라고는 못 믿지만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정부밖에 없다. 정부와 어떻게 운명을 같이 하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는 1등주를 사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중국 정치를 계속 관심을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중국 경기 때문에 유아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제철주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중국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가 중국이 경제가 중국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분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화학주나 제철주 이런 종목 갖고 있다고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는 단무지 정신으로 버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하고요. 주말 여러분 봄비 내립니다. 봄비 노래 들으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여러분 재밌고 익사이팅한 광란의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망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형근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로보스타 장중 흐름이 좋긴 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이제 관심종으로 말씀드린 로보스타가 장 초반에 이제 오전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서 장중에 6%도 넘는 그러한 상승 구간까지 들어갔었는데요. 장 오후장에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으면서 약간의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한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좀 하락, 음봉을 좀 맞았지만 차트를 좀 보시면은 5일선을 딱 지켜주는, 5일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아주 양호한 조정이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전고점, 10,000원 정도의 그 고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점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소화 과정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을 또 지지해주는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 마감이 됐지만 기관의 매수세, 투신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보스타 어제 5일선 지지하며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시장 지수는 좋은 흐름이지만 네. 상당히 좀 투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러한 시장의 흐름인데요. 사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UID라는 종목입니다. UID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LCD에 사용되는 ITO 코팅,
또 PDP TV의 핵심 소재인 PDP 필터용 강화용 유리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전방산업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쪽을 전방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터치 패널 쪽에 그 코팅하는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의 코팅 수요도 증가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년에 우리가 8월달 2011년도 8월달에 시장이 좀 급락을 맞을 때 그때 잠깐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오히려 이 동사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장에 전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을 이겨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이제 앞으로의 그 아까 말씀드린 전방산업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이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뉴 아이패드 3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북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업체고요.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올해 2012년도에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그런 터치 패널 쪽에 이제 커버 일체형 터치 스크린을 적용할 그런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동사가 한 80% 이상, 제품의 한 80% 이상을 코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련해서 매출의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보자면 2012년 컨센서스가 작년의 매출액 대비해서 한 거의 50% 가까운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40% 이상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장기 그런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국면이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차트의 지금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추세가 견조한 그러한 흐름이고 최근 한 달 반 정도의 옆으로의 횡보 구간 이런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런 박스권의 상단 부위 이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이 들고 어제 바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박스의 상단 부위를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매수가를 제시해드리면 69,000원에서 7,000원 69,000원이 아니죠. 6,950원에서 죄송합니다. 6,900원에서 7,000원 이 사이의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멜파스 AS 받아볼 텐데 최근 차트 흐름을 보니까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런 기대되는 전망과 또 수익성에 대한 이런 개선세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장은 보합 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툭빈 강정과 같은 시장입니다. 대형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런 중형주와 또 수형주는 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 개선세와 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반등 징후와 또 저점 대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만큼 좋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상황인 만큼 급하게 노선을 우회하기보다는 손절가를 지켜주는 선에서 22,000원을 맞은 노선으로 보시고 목표가 26,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 어제 말씀하신 전략 그대로 대응해보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나패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 종목을 좀 찾는 것도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비록 상승은 하더라도 시장 수급이 좋지 못하면 바로 매물이 나오는 장세라 어려운 장은 맞습니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 시장을 주도하였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확고한 거래선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스마트 TV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도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그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고객사들에게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이라면은 뭐 핸드폰, TV에 이제 들어가는 심장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거래처 확보와 실적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올 1분기까지 실적 호조가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또 예상되는 실적 대비로도 주가는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에 놓여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을 밑바탕으로 바닥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상승 동력이 또 붙을지가 현재의 구간에서는 최대의 관심사로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12,000원 구간대부터 한 12,400원 여기 자리에서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목표가는 14,000원 선언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지키는 선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패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 내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부담스러운 1분기 실적, 그 역설적인 의미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기업의 1분기 실적은 한국과 미국 모두 둔화되지만 1분기가 좀 바닥권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약 2.3%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최근 4분기 평균 이익 증가율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역설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및 미국 IT 실적은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이익 턴어라운드를 주도할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익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한국과 미국 모두 IT 섹터의 차별적인 이익이 전망되고 있고요. 한국은 IT 및 경기 민감 소비재, 미국은 IT 및 에너지 섹터의 1분기 이익이 선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및 미국의 IT 섹터의 순이익 증가율 추이는 향후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이익 전년 대비 기준 2분기 턴어라운드에도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미국 에너지 섹터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 측면에서 수혜를 받는 반면 한국의 에너지 섹터는 이익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는 최근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면 앞으로 서서히 제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적유사의 이익 개선 역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개선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물가 부담이 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및 미국, 중국의 이익 모멘텀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그 모멘텀의 수치가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력하게 이익이 상향되는 그 국면이라기보다는 이익의 바닥 수준을 다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이익 턴어라운드를 위한 우호적인 매크로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매크로 지표 가운데 국내 기업이익의 연동성이 큰 매크로 지표는 미국 서프라이즈 인덱스, 원자재 지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 세 가지 지표 중에서 최근 두 가지 지표가 국내 기업 이익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앞으로 향후에 컨센서스 상향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및 중국 기업 이익의 가장 연동성이 큰 지표는 CPI 지수에서 경기 선행 지수를 뺀 물가 부담 지수입니다. 네, 이 지표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기업 이익의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 기대되는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세가 나타나다면 중국 및 미국 기업 이익의 반등 그리고 국내 기업 이익에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사 결과 실적 시즌 동안 다음 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종에 대한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1분기 실적이 바닥인 4월에 유망한 업종은 반도체, 건설, 조선 관련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및 가전 업종은 양호한 1분기 이익 이후 전년 동기 순이익 증가율 수치가 계속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를 좀 바닥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 좀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코스피 코스닥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어제 시장 상당히 좀 체감 지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오르는 종목,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지금 IT 주식들이 좀 오른 반면에 지금 중국 관련주겠죠.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러니까 그다음에 상품 관련주들의 하락이 사실 좀 두드러졌던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는 480억 순 매도를 좀 나타냈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100억 정도 시장 전체에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탈은 아직까지 뭐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상위 종목,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SK텔레콤,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수해줬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는 이유로 좀 큰 폭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금융업종, 삼성생명에 대해서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기아차, 현대위아, KB금융, 삼성전자,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좀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동안의 포지션이 좀 일단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삼성화재나 KB금융 같은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상의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위아, LG화학, 현대해상,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도했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뭐 크진 않지만은 삼성전자가 뭐 단기적인 좀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 LG화학, 포스코,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 다음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마 경기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고 유가에 대한 부분과 또 환율이 지금 다시 한번 워낙 약세 기조로 좀 틀어준다라면은 실적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체로 봤을 때 1.1% 코스피보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 아무래도 지금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급락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제닉, 다음이나 이녹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음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다음에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외국인들의 매집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관심 가져보자. 그러니까 CJ 오쇼핑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그러니까 제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분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테나세미콘, YG1, 골프존, ICD,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모멘텀에 있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모멘텀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골프존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 우량주,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과연 오늘장 좀 추가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썩 좋지가 못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자체, 심리 자체가요, 상당히 좀 위축이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지금 좀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주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30%가량, 그러니까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 30%가량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그 조정 국면 안에서,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좀 크게 갖고 가시기보다는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바닥 국면에서 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글로벌 증시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좀 돌입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 지표는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주택 지표 자체는 뭐 예상과 좀 부합하는 흐름이 나와주었고 경기 선행 지수나 신규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 경기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조정 모드를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우려를 좀 크게 갖고 계시기보다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라는 건 파동으로 끌리면서 올라가는 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게 직선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승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조정이 있은 다음에 주가는 좀 재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좀 자연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땐 1960포인트가 일단 지지선이고요. 그러니까 단기 지지선 같은 경우는 2020포인트. 그러니까 202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은 1960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보다는 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1960포인트가 지금 1차적인 지지선으로 지금 여겨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장기 평선이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241선이 위치해 있는 구간이 지금 196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3월 초 구간에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구간이 또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2000포인트 미치겠죠. 2000포인트 이탈을 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기관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경우에는 같이 좀 매수하는 흐름이 좀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될 업종 자체는 지금 현재 좀 시장에서 강한 업종이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뭐 IT라든지 건설, 조선, 그 다음에 은행,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 그러니까 금융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추세 자체를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선 지지가 무너진다면 196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뭐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뭐 저점 매수도 네. 가능하겠지만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죠?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지금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100%다 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그런 분들은 현재까지 오늘 그 장 초에 개장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좀 살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 좀 매수를 좀 보여준다거나 추가적인 매도 시그널이 안 나온다라면 보유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들마저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고 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진 지수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들이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같이 이제 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나서 바닥이 확인됐을 때 그때 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은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손실이 지금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추가적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저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면서 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일단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계속해서 좀 매도로 좀 나온다라면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지금 저가 매수에 유입되는 타이밍에 같이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추가 매도가 나온다면 좀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인 대응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대응이냐에 따라 종목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 거기에도 지금 어제 좀 찬물이 끼얹은 부분이 이제 PMI가 5개월째 위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아무래도 내수 소비 성장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철강이나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좋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갖고 나왔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화장품 OEM, ODM 업체겠죠. OEM 같은 경우는 ODM 같은 경우는 직접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파는 부분을 파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소비가 성장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이제 화장품 업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상하건강, 그 다음에 지금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 같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대비 지금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일단 화장품 업종이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뉴욕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파락이 좀 나와준다면은 동반 하락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동시효과 보니까 17,800원 정도의 지금 시가가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시가 자체가 8시 58분 정도에 지금 동시효과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이 가장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집중을 해보시되, 일단 매수 가격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보다 한 2% 이상 좀 빠져준다라면 한 17,600원 정도, 17,600원 정도 가격이 온다라면 일단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17,600원에 딱 사시지 마시고 17,600원이나 뭐 17,700원, 이제 100원 차이니까 크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대 일단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처음 체결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가격 체결이 되신 분들은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목표치 19,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는 16,800원 정도 조금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좋은 종목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저가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수급이 안 좋은 종목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 같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조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진 종목이 급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 그러니까 힘이 강한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조정 시 좀 매수를 해보자.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자체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매물 수하가 정도 있을 거고 매수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저가 매수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었죠. 코스맥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가 1% 이상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